어머니,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명의만 정리해두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되고요. 며느리 서진이 아들 현우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 복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왜 미리 명의를 바꿔야 하니? 서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나중에 상속할 때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거든요. 미리 해두면 편해요. 복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려운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복수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이런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현우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에서 눈에 띄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거 뭐라고 써 있지? 복순이 가리킨 곳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소유권 이전 계약서? 순간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집 파는 거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이 당황해서 얼른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담보 설정하려면 명의가 같아야 해서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파는 거잖아. 복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죠. 현우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줄 거잖아요. 나중에 준다고 해서 지금 가져가도 된다는 거니?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지켜온 집을 가장 믿었던 가족이 몰래 팔아넘기려 한다면 그 배신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이야기 속 복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선 67세 복순 씨의 뼈아픈 싸움과 눈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나면 시골집 마당에는 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67세 김복순은 이런 평온한 아침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 복순은 혼자서도 이 집을 잘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된장이 잘 익었네. 복순은 마당 한쪽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수 기른 콩으로 담근 된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이 집에서 나고 자란 복순에게 된장 담그기는 계절을 알리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면 복순은 늘 똑같은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물을 뿌리고 텃밭에서 자란 오이와 토마토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닭장에서 갓 낳은 달걀을 주워 모았죠. 이런 소소한 일들이 복순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놈들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복순은 닭들에게 모이를 주면서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해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복순은 자신이 키우는 모든 것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복순은 마당 평상에 앉아 동네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옆집 순자네 할머니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죠. 복순아, 너는 정말 부지런하다. 혼자서도 이 큰 집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 뭐려?
그냥 할 일 하면서 사는 거죠. 복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이 집은 복순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복순아, 현우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순자네 할머니의 질문에 복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서진은 서울에서 살면서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내려올 뿐이었거든요. 그마저도 하루 이틀 머물다가 바쁘다며 올라가 버리곤 했죠. 글쎄요. 바쁘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복수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좀 더 자주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오후가 되면 복수는 집 안팎을 둘러보며 정리할 것이 없나 살펴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손수 지은 이 전원주택은 아직도 튼튼했고 복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갈함이 느껴졌죠. 마루는 언제나 반질반질했고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만은 끝까지 지켜야지. 복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그리고 지금 혼자만의 시간까지 모든 게 이 집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복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죠. 평일 저녁에 이런 시골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지? 복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우와 서진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온 것이 신기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우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복순에게 다가왔죠. 아니,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복순은 기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은 반갑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간단한 서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내려왔어요. 서진이 차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서류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죠. 무슨 서류일까요? 서류? 무슨 서류?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현우가 복순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수는 아직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아들이 온 것이 반가워서 따라 들어갔죠. 그날 저녁 복수는 평소보다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거든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현우와 서진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복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서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복순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와 서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복순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이렇게 많니? 설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지? 서진이 얼른 손을 저으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업? 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뭔가 큰일을 벌인다니 궁금했거든요. 네, 음식점이요. 현우 오빠가 요리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내려고 해요.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담보가 필요해서요. 담보?
복수는 생소한 단어에 되물었습니다. 서진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잡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잠깐만 설정하려고 해요. 복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의 집이 담보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을?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 되니? 현우와 서진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아파트는 아직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담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은 빚이 없잖아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라 정말 빚이 없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정말 간단한 거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서진의 말에 복수는 움찔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려받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져간다는 건 아니지? 현우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명의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예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상속세? 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해요. 미리 명의를 바꿔두면 그런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복수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설명하는데 의심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복순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복수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이런 어려운 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계약 내용이 너무 어렵고. 서진이 얼른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려운 법률 용어예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하지만 복수는 계속 서류를 넘겨가며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잠깐만. 이거 뭐라고 써 있지? 복순이 가리킨 곳을 보고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복순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집 파는 거잖아. 서진이 당황해서 얼른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형식상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담보 설정이에요. 형식상이라니? 매매 계약서가 형식상이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얼른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뭐야? 여기 보니까 매매 대금도 써 있고 소유권 이전이라고도 써 있잖아. 복순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속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더군요. 서진이 이제는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정이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담보대출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 집을 아예 팔아버리겠다는 거야? 팔아버린다는 게 아니라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되고.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의만 바꾼다고? 그럼 이 집이 누구 거가 되는데? 당연히 저희 거죠.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잖아요. 서진의 대답에 복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너희 거라고? 현우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도장 한 번 찍으면 끝나는 일인데. 도장 한 번 찍으면 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
복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있는 힘을 다해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이 집을 준다고 했니?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현우와 서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집 지키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것이야. 서진이 찢어진 서류를 주워 모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괜히 복사본 가져온 게 아니네. 원본은 차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 말을 들은 복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원본이 따로 있다고? 그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구나. 그날 밤은 그렇게 험악하게 끝났습니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복수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 쪽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깜깜한 거실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서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복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복순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을 텐데. 서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서진이 뭔가를 찾았는지 있다. 라고 속삭였어요. 복순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들고 있는 건 복순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복순은 화가 났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무엇을 하려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서진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수는 창틀 사이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현우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가져왔어.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증. 서진이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알면. 현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 이번 달 안에 계약해야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하는 거잖아.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모를 거야.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몰래 집을 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가자. 새벽에 가야 사람들 눈에 안 띄어. 현우와 서진은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그제서야 방에서 나와 서랍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없어졌습니다. 이놈들이. 복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새벽이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어디론가 떠난 후였거든요. 복수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도대체 현우와 서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정말 자신 모르게 집이 팔려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우와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속이 뒤틀렸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래. 어머니, 저희 오늘 올라가야 해서요. 회사 일이 있어서. 현우가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뭔가 급해 보였어요. 벌써?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복순의 서랍장 쪽을 힐끗 봤어요. 복순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복순이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놈들이 뭘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현우와 서진이 떠난 후 복순은 바로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밤중에 가져다가 복사를 하고 다시 갖다 놓은 거라는 걸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순은 읍내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하나씩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혹시 자신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네 번째 부동산에서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부동산 사무소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사진 중에 자신의 집 사진이 있었거든요. 금매, 전원주택, 깨끗한 시골집, 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복수는 황급히 부동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창문에 붙어 있는 집 사진 말인데요. 저기 있는 하얀 집. 복순이 가리키자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집이요? 며느리분이 위임받아서 매물로 내놓으신 집이에요. 며느리요? 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오시기 어려워서 며느리분이 대신 처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직접 올 수 없다니요. 그런데 제가 그 집 주인인데요. 공인중개사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며느리분이 위임장도 가져오시고 인감증명서도 다 준비하셨는데 위임장이요? 인감증명서요? 복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도장으로 위임장까지 만들어 온 거였어요. 혹시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계약 전이에요. 내일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미 매수자도 정해졌고 계약금도 준비됐는데 제가 집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제 허락 없이 어떻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쩔 줄 모르며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럼 신분증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복순이 주민등록증을 내밀자 공인중개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 같은 주소였거든요. 이상하네요. 며느리분이 가져오신 위임장이 정식으로 공증받은 건데. 공증이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는 건 더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파일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순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었고 하단에는 공증사무소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복순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아니었는데 너무 비슷하게 써 있었어요. 며느리분이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서명해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한 거였어요. 이건 위조예요. 제가 이런 위임장 준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도 난처해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계약을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매물도 내려주시고요.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복수는 부동산을 나오면서 속이 끓었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위임장을 만들고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복순이네 집이 팔린다더라. 그래,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복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장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복순이 다가가자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아, 복순아. 그게 읍내 장터에서 전단지를 봤는데. 전단지요? 복수는 급히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금매 전원주택 전단지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복순의 집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수는 전단지를 뜯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며칠 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마당의 꽃들과 빨래까지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까 만났던 공인중개사였어요. 여보세요, 집 매물 문의인데요. 복순이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집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무슨 문제요? 집주인이 치매가 있으셔서 가족들이 대신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매가 있다니요.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며느리분이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다시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복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 부탁인가, 복수나? 제가 치매에 걸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장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처럼 정정한 사람이 무슨 치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집을 팔려고 해요. 복순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당연하지. 이건 사기야, 사기. 이장의 말에 복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읍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 이런 경우는 민사 문제라서.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사 문제요?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건데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일이라서 복잡해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복수는 실망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복수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자는 거니? 복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당연하지. 내 허락도 없이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이미 계약금도 받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해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약금? 내가 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해? 어머니가 계약을 파기하셨으니까요. 3천만 원이에요. 복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3천만 원을 내가 왜 물어줘야 해? 복순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태어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미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취소하시면 손해배상을 해야죠.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아놓고 무슨 손해배상이야. 어머니, 위임장도 있고 공증도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복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위조한 위임장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읍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거였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어르신께서는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네, 전혀요. 제가 언제 그런 걸 해줬겠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요. 복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소유권 보전을 위해 민사소송부터 제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하시고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가 잠시 계산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사소송 수임료가 500만 원 정도, 형사 고발까지 하시면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시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로 도와드리거든요. 복수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니 몰랐던 정보였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돼요. 제가 리스트 적어드릴게요.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써주었습니다. 복수는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법무법인을 나온 복수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복순의 소득 수준으로는 무료 지원 대상이었어요. 어르신, 사안이 심각하네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소유권 보전 가처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복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가처분은 일주일 정도면 결정 나올 거예요. 본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복순이 집에 돌아오니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뭘 했다는 거니? 변호사한테 갔다면서요?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갔다. 너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건데. 미리 정리? 내 도장 훔쳐서 위조한 게 미리 정리야? 위조라니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어? 언제 위임장 써달라고 했어? 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순이 계속 추궁했어요. 너희 어젯밤에 내 서랍 뒤진 거 다 봤어. 도장이랑 주민등록증 가져간 것도 알고 있다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어요? 당연하지. 내 집에서 도둑질하는데 못 봤겠어?
그때 서진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복순의 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도장은 없으세요? 은행 도장 같은 거. 복순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금 또 뭘 찾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서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현우와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우리 서울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진이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소송하시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위임장도 있고 공증도 받았거든요. 공증이 뭔지 알아? 가짜 공증이잖아. 가짜 공증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세요?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받은 건데요. 복수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정말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협상하세요. 소송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 들어갈 텐데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현우와 서진이 떠난 후 복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서진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복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집은 자신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공증사무소에서 정말 공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공증사무소 방문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지 않으셨다면 공증이 무효해요. 복수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공증사무소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읍내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김복순이라는 분이 위임장 공증받으러 오셨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오셨네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여기 온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명도 있고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순과 비슷한 서명이 있었지만 복순이 쓴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혹시 대리인이 오셨나요? 네, 며느리분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와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셨고 전화통화로 본인 확인했습니다. 전화통화요? 복순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르신과 직접 통화해서 공증에 동의한다고 확인받았어요. 언제 몇 시예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이었네요. 복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날 그 시간에 저는 경로당에 있었어요. 증인도 있고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공증 무효 사유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전화로 응답한 거네요. 공증사무소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사기를 당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CCTV 기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직원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서진이 혼자 와서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복수는 분노했습니다. 서진이 자신인 척 전화를 받았던 거였어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이 집에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복순아, 너 인터넷에 나왔다. 이장이 복순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67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집 빼앗겨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순잔의 손녀가 올린 거야. SNS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더라. 복수는 영상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영상에는 복순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왜 올렸어요? 요즘 이런 영상 올리면 도움 받을 수 있다더라.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순잔의 손녀 미영이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할머니 편이에요. 미영이가 댓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정말 최악이다.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 이거 사기지 아니냐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벌써 10만 조회수 넘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복수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역방송국 기자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사연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복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꼭 해야 하나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다음 날 방송국 촬영팀이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은 처음 겪는 일이라 긴장됐지만 기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집을 팔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속상하죠.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집도 마음도 다 찢겼지만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이 일은 없던 게 됐을 거예요. 같은 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복순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복순을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복순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진도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복순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기억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복순과 서진의 공방이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복순의 사연이 방송을 탄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복순을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사람들의 응원 소리에 복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 와주다니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현우와 서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순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위조 서류를 만든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공증사무소 CCTV, 경로당에서 복순과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위조된 서명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구두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하지 못하실 뿐입니다. 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복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공증사무소에서 전화받은 목소리가 김복순 씨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공증사무소 직원도 증언했듯이 그날 전화받은 사람은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 대답해드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받기 어려워하셔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공증 무효 사유입니다. 판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본인이 아닌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서진이 당황해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서 동의를 구하고 대신 대답한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가 동의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동의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복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써달라고 부탁받은 적도 없고 집을 팔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밤중에 제 서랍에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도 직접 봤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판사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현우 씨,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입니까? 현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현우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래도 본인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절도 아닙니까? 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공증 무효, 서류 위조, 절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에게 악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타나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원고 김복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승리한 거였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서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또한 피고 서진에 대해서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복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불복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가족 간의 일인데. 피고 서진 씨,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복수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복수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복순의 승소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복순 할머니 승리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정자가 새로 생겼어요. 복순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정자 현판에는 희망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복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순의 집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5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 통장을 몰래 비워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수는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보시고요. 복수는 이제 이런 상담이 익숙해졌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보람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수는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이 된장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에서 담근 거예요. 해콩으로 만든 거라 구수하죠.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만 먹던 된장찌개였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복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복순 할머니 법률 상담실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복순 선생님.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순은 이제 마을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법률 지식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나요? 7분이요. 다들 할머니 보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복수는 상담실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제 남편이 제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증거 자료는 있으세요? 네,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복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법률 용어도 제법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공동명의 부동산이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는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요. 은행에 이의 제기하세요. 정말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복수는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상담이 끝났습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공동 텃밭에 들렀어요. 오늘도 잘 자랐네. 복순이 가꾸고 있는 작은 텃밭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텃밭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것이었어요. 복순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순잔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다들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가족한테 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 정말 대단하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제가 당한 일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야. 숨기지 않고
용기 내서 싸운 게 말이야. 집에 도착한 복수는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된장 항아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닭들도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그때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현우야? 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거든요. 서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 이혼했어요. 서진이는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요. 복수는 놀랐습니다. 서진이 감옥에 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우와 이혼했다는 건 몰랐거든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하지만 쉽게 용서는 못하겠다. 네, 이해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싶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복수는 다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집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무섭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지. 복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희망정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복수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복수는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된장이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된장처럼 복순의 삶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지킨 집에서 자신이 찾은 평안 속에서 말이에요. 집이 무너지는 건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복순이 지킨 건 벽과 지붕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